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남자 전업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남자 전업주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뭐 최근 들어가지고 남자 전업주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 마흔에 새로운 분야에 각성을 했거든. 요리 실력이 점점 늘어나. 그래서 뭐라고 하지? 옛날에 백종원 선생님이 혀시피라고 얘기를 했잖아. 나도 이게 먹으면 이게 뭐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 다양한 음식의 재료들이 이렇게 합쳐지면 어떤 맛이 나오게 될지 구현되는 그 맛이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그려진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나도 먹으면서도 엄청 맛있어. 내 요리를 먹고 내가 깜짝깜짝 놀라. 얼마 전에는 유튜브에 비락식혜로 떡볶이 만드는 레시피가 있더라고. 진짜 별거 아니라 비락식혜로 이게 맛있을까 한번 해봤지. 근데 비락식혜 진짜 미원 다시도 아무것도 안 넣고 비락식혜 안 넣고 그냥 고추장이랑 간장이랑 고춧가루만 해서 간을 했는데도 존나 맛있게 나오는 거야. 내가 먹고도 야 존나 맛있네.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그걸로 이제 양주 한잔 마셨거든. 내가 만든 안주로. 그래서 뭔가 좀 요리를 한다는 것 자체 난 좀 이렇게 좀 거부감이 많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도 말했지만 난 내가 평생 요리를 해서 가족들한테 먹인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게 없을 것 같아. 물론 청소나 이런 건 잘 못하지만 요리 설거지만 한다고 했을 때는 되게 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역설적으로 봤을 때 나는 되게 좋은 전업주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이제 그런 머릿속을 막 그리면 이제 용돈 주는 거 상상한 거지. 이렇게 이게 월급 내놔 이러고 내 만들어 이제 야 용돈 30만 원이면 되나 이러면 이제 여자가 아 오빠 사회생활 하다 보면 후배들 술도 사줘야 되고 30만 원은 누구 코에 붙여 50만 원 이러면 이제 나는 야 그 결혼 15년 차인 내 친구 덕무가 용돈이 40만 원인데 네가 50만 원을 받겠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40만 원 이렇게 협상하고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전 그걸 떠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여자가 일을 해야지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내가 본 얘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본 내 주변에 얘는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병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난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러던 찰나에 뉴스가 하나 뜬 거야. 그게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전업 남성 주부가 20만 명을 돌파했다는 그런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늘어나서 최근 그 2019년도만 해도 그런 뭔가 남성 전업주부가 몇 명 안 됐는데 그때는 한 16만 명 정도인가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냥 30%가 이렇게 빡 올라갔대. 남성 전업주부가.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가 지배적이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 테마를 가지고 실제로 스브스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남자들의 반응은 좀 약간 냉대하게 나왔어. 냉소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fem코에 있는 베스트 댓글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직 그런 진정한 양성평등은 멀었다고. 진정한 평등이 오려면 남자가 갈궈야 된다고. 남자가 바가지도 좀 긁고 그리고 이제 기러기 엄마도 생기고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올 수가 없지. 그리고 남성 전업주부가 20만 명을 육박했다 해도 지금 여성 전업주부는 700만 명을 넘거든. 그러니까 전업주부 35명 중에서 한 명이 남자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이게 남성 평등이 왔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남성 주부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허점 속에서 늘어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뉴스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남자가 전업주부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 무서웠기 때문이야. 상대적으로 여성의 스펙이 아까웠을 때 여자가 결국에는 애를 키울 거면 진짜 애 땐 손이 많이 가거든.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커리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보다 여자의 커리어가 아까우니까 남자가 포기하자. 이런 느낌이 지배적으로 강했거든. 그리고 실제로 이건 내 주변에도 그대로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 유튜브에 자주 언급되는 여자 중에서 강철의 여자 똥글이라고 많이 언급했을 거야. 나랑 호영호재하는 동생인데 걔는 결혼할 때부터 지가 돈도 더 많이 냈고 집 할 때도 그리고 그때도 남편보다 연봉이 더 높았고 그리고 그 애를 낳고 나서도 이제 애 낳으니까 너무 빡친 거야. 너무 빡치고 짜치는데 근데도 이제 애한테 손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 왜냐면 남편이 되게 늦게 들어왔거든. 남편이 좀 일찍 들어오면 저녁 9시에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도
연봉은 똥그리랑 남편이랑 별 차이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야 너 그냥 좀 쉬어라고, 집에서 애 보면서 조금 쉬는 게 어때, 그래서 네 준비하고 싶은 거 준비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해라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나는 지금 여기서 일 그만두면 내 커리어는 끝장인데 너는 뭐라도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때 결국에는 똑같은 예였지. 근데 며칠 지나서 남편이 한 얘기가, 미안한데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똥구리가 물어봤지. 왜? 쪽팔리나?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쪽팔려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생활을 계속해서, 심지어 남편은 그 뒤로도 출장을 허가를 내었거든. 해외 출장 허가를 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똥그리는 그 다음부터 강철의 김동글로 각성하게 됐지. 막 이제 애 보면서 일하면서, 걔 또 수학과 나왔고 과외도 뛰고 과외로도 돈 많이 벌거든. 그거 뛰면서 얼마 전에 또 기능장 시험도 합격했단 말이야. 기능장도 따면서 그렇게 애 혼자 다 키우면서 결국에는 그 사이에 남편이 좀 잘 되긴 잘 됐단 말이야. 그래서 말했잖아, 지금 외제차 끌고 다닌다고. 얼마 전에도 봤거든. 근데 그때 그 남편이 어떤 얘기했냐면, 정말 고맙다고,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못 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남편이. 당연하지. 그런 여자 안 만났으면 이혼당했다니까. 요즘 같은 풍태에서 이혼당했단 말이야.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남자들이 전업주부로 밀려서 가는 거야, 이게. 전업주부로 밀려서 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난 항상,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옛날에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잖아. 대한민국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냐면, 엄한데 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먼저 여자가 일하기 편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찰스 황태자 이제 그거 육아휴직 교대하는 거 못 봤냐고. 저게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시켜야 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남자 여자 같이 쓰게 해가지고 눈치가 덜 보이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로 인한 회사의 손실은 그런데 돈을 써야 된 거야. 이게 세금 같은 것들,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업에 충분한 메리트를 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눈치를 안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남자도 눈치 오지게 보여. 그래서 그게 내가 3년 전쯤에 얘기했을 건데, 지금 와선 좀 많이 나아졌지. 3년 전이랑 비교하면 지금은 공무원 공기업은 눈치 안 보고 쓴단 말이야. 눈치 안 보고 쓰는 편이야. 지금 와서는 대기업도 이제 쓰는 편인데, 아직도 그 나머지 기업들 있잖아. 그런 데서는 몇 년 육아휴직 쉰다고 각오하잖아. 그럼 책상 뺄 각오해야 돼. 남자도 쉬었다가 딴 데 들어가면 진짜 경력 단절하면 힘들단 말이야. 여자는 근데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똥그려 했단 말이 뭐냐면, 아니 전만 나중에 일 못해도 그래도 뭐 남자는 뭐 몸손 일하면 2, 300 번다 아이가. 그러면 나는 그냥 뭐 제가 200만 벌어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남성 전업주부 20만 명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양성평등의 이룩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야. 실제로 그 남성 그 주부 20만 명들 전부 다 존나 눈치 본다고 얘기하거든. 이래도 눈치 보이고 저래도 눈치 보이고, 어린이집 애들 데리고 와도 눈치 보이고, 보험 가입하는데 직업이 뭐예요? 전업주부예요? 라고 말하니까 어머 무직이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옛날에 성재기 씨, 지금 남성연대, 전 남성연대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했던 말이, 남자도 약하고 여자도 강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저기 공사판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다 자기가 여자보다 강한 줄 안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 다 해도 여자랑 차이 없어. 여자가 더 많이 딸 때도 훨씬 많이 딴단 말이야. 그런 시대에 왔다고. 저 여자들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돈 버는데, 근데도 저 공사판에 일하는 아저씨들이 자기가 더 강한 줄 안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 맞는 말이잖아. 되게 웃긴 거 아니야? 자본사회에서는 자본이란 게 능력으로 치환이 되고 힘으로 치환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남자가 강할 수가 있냐는 거지. 남자도 약할 수가 있어. 그리고 반대로 여자도 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내가 요새 느끼는 게, 남자는 진짜 나이 드니까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나도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 요새 예전 같지가 않아. 이게 눈물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감정 격앙도 심해지고, 막 그렇게 되면서 내가 확실히 이빨이 빠져가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선은 가장 첫 번째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부터 메꿔야 돼. 시스템부터 메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방금 전 말했던 대로 진짜 남자도 약할 수 있고 여자가 강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회가 그냥 오롯이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맞춰서 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그 전에 망할 거야, 알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진정한 양성평등이란 건 대한민국에서 올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망할 거거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업주부 너무 많단 말이야. 내가 항상 말하잖아. 대한민국 이게 보통 보면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 지금 통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OECD 통계에 보면 그 OECD 평균 맞벌이를 절반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는 걸 못 봐서 그렇지 밖에선 전쟁이야. 지금 진짜 정말로 힘들게 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드라마 보면 전업주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꿈의 직장이란 단어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 전업주부라는 게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날이 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전업주부가 많아졌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인 허점에 의해서 생긴 거지 절대로 양성 평등의 세상이 오고 있어서 생긴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대한민국에는 이런 진정한 양성평등이 절대로 올 수 없다. 왜? 그 전에 망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각자 살아남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